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114가 공동 조사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서울이 74,200가구, 경기도가 한 25만 가구 정도, 전체적으로 한 78만 가구가 입주한다. 여기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며 큰 단지 아파트로 보면 약간 입주 물량이 적을 수도 있다. 입주 물량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적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지역에 만약에 많은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그러면 부동산이 약세될 거고,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적다 그러면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다. 즉, 그 지역의 나름의 어떤 지역의 인구 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의 멸실 정도, 그 다음에 주택의 부족 정도 등 다방면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을 다시 한번 봐보자.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이 74,200가구 2년 동안, 경기도가 25만 9,101가구고, 인천은 상당히 좀 많다. 인천은 8만 2,118가구.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국 78만 9,585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그럼 주택매매 거래 연도별 거래량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전국이 105만 건 정도 이렇게 매매가 되었고, 서울은 21만 건이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가장 많은 전국적으로 127만 건이 거래가 되었고, 서울 역시 2016년에 비하지는 못하지만은 17만 건 이상이 거래가 되었다. 그런데 올해는 거래가 상반기에는 좀 됐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거래가 이제 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1월부터 7월까지가 34만 건, 서울은 4만 건이 거래되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겠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22년도 초 1월, 2월을 기준으로 가장 지수가 높았었는데, 그걸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동일하다. 2022년 1월과 2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이 밝힌 2022년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매매와 전세와 다 약세인데,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또 한국의 또 기준금리 인상, 이런 여러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 비율을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68.9%로 그 다음에 수도권은 63.7%, 서울은 57.4%.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더 하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 비율이 높다는 거는 깡통 전세의 위험도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매매 그 가격이,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자치구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을 보면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노원, 도봉 쪽이 약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아무래도 강북 쪽으로 많은 그 상승이 됐었기 때문에 가격 지수 약세가 뚜렷하다. 전세 가격은 이제 서대문구나 영등포구, 종로 쪽에 약세가 보인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있는 송파구 잠실의 L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다. 이 아파트를 보면은 2015년도에 약 한 6억, 7억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22억까지 오르는 약 한 3배 정도 그 가격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보면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가격이 오르고 2018년도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고 2020년도에 약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대망의 2021년도 2년도 초반에 해가지고 22억을 찍는 엘리어트 상으로 보면은 1파가 완성되고 2018년도에 2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해서 3파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4파가 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22억을 찍는 엘리어트 3파가 완성되면서 대망의 아파트가 상승을 했다. 물론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고 또 여기 학군도 좋고 또 강남이기 때문에 아파트 어떤 수요가 또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어떤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가격이 3배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큰 상승을 이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약세일 수밖에 없고 또 충분한 조정을 받고 또 거래가 실리면은 또 주택이 또 주택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이제 엘리어트 상으로 보면은 3파가 상승에 이제 5파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하락 A, B파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A파 하락으로 볼 수 있고 아마 한 몇 개월 후에는 약간 했던 상승 후에 다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긴 다음에 또 다른 또 상승을 또 이룰 걸로 이렇게 예상한다. 그러면은 그 2021년도에 주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주택을 과거에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매수했었는데 이게 주택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오르고 또 저금리가 또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갭 투자가 굉장히 또 성행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서울 같은데 6억 이상 주택 갭 투자 비율을 보면은 2018년도에 14.6%였는데 2021년도에는 41.9%, 즉 10건 중 4건은 갭 투자라는 얘기죠.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를 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사는 거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면서 그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거다. 그런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전세 가격이 또 하락하다 보니까 그 역전세 위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어떤 금융비용이 또 증가되는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6억 이상 서울 주택 투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서울 그 아파트 가격 하락의 주 원인이 여기에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갭 투자 비용이 높다는 게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폭발적으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2015년도에 전세자금 대출이 약 41조였는데 2022년 4월 달에 전세자금 대출이 167조 어마어마한 금액을 했다.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또 전세자금이 또 오르고 또 원활한 또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시그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코로나의 또 저금리 어떤 다방면에 어떤 엮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가격을 보면은 철저하게 동행하는 걸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은 주택 가격도 증가하고
또는 뭐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사고 이렇게 다주택자가 또 많아지고 이런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가격은 동행하는 걸로 나타나 있다. 2019년도에 거의 이제 그 전국 아파트 KB 가격 지수가 거의 이제 0에 다가갔었는데 현재는 20을 작년에 20을 기록한 이후에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파트의 가격은 과거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아파트라는 게 주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 자산으로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또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신축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또 저금리에 또 여러 요인 때문에 아파트가 급상승을 하였는데 당분간은 아파트가 하향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내림으로써 어떤 금융 비용이 절감이 돼야 어떤 주택을 살 수 있는 또 여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추이를 충분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그냥 참고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